안녕하세요. 악독한 시모를 둔 30대 후반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제가 몹쓸 며느리 같죠? 제가 이렇게 시모를 부를 만한 데는 사정이 다 있었어요. 요즘 이런 사연 채널 보면 막장 며느리 시모 등 정말 이상한 가족들이 많던데 저희 시모의 이야기도 저 사연들에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사말에 말씀드렸듯 저는 간호사예요. 서울권의 간호대를 졸업하고 졸업한 대학의 연계병원에 곧바로 취업했다가 딱 1년 채우고 그만둔 후 일반 종합병원에 들어갔죠. 연봉이야 상급 병원이 더 높았지만 흔히 태움이라고 하죠. 선임 간호사들의 지나친 괴롭힘에 못 이겨 도망을 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누군가의 갑질이나 도가 지나친 괴롭힘 등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예민해졌고요. 관련 기사라도 볼 때면 제 일인 듯 화가 솟구쳐 올랐고 누군가 제게 선을 넘으려는 낌새가 보이면 곧바로 나를 세웠죠. 제 성격의 여러 단면 중 유독 더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가족사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물으면 저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먼저 발동을 해요. 저희 가족은 제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잘라내고 싶은 치부였기도 했거든요. 저희 가족은 엄마와 아빠, 저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엄마는 평범한 주부셨고 아빠는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을 하셨죠. 평범했던 저희 집안의 문제아는 바로 제 남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고 동급생들을 괴롭히다 걸리는 등 틈만 나면 학생부를 들락거려 엄마는 매번 학교에 불려가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주야, 듣기 걔가 또 사람을 때렸단다. 아휴, 이번이 벌써 몇 번째니? 아주 내가 피가 말라 죽겠다. 이번에 합의 못하면 정말로 감옥에 갈 것 같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감옥? 여보, 언제 왔어요? 언제 오긴 방금 왔지? 듣기 그놈 또 사고 친 거야? 어? 당신 나한테 또 숨기려고 그랬지? 어림없는 소리. 당신 그놈 이번에 절대 도와줄 생각 말어. 그놈 합의금으로 들어간 돈만 해도 벌써 전셋집 하나를 구하고도 남어. 여보, 그래도 내 말 안 들었단 봐. 그놈 아예 우리 집 호적에서 파버리라니까. 결국 아빠의 호통에 엄마는 발만 동동 구르며 동생이 감옥에 가는 걸 보아야만 했습니다. 2년 뒤 동생은 출소를 했지만 당시 당뇨에 걸려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던 아빠는 집에 온 동생을 내쫓아 버렸죠. 왜냐하면 동생이 감옥까지 다녀왔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와서 폐악을 부렸거든요. 이후 동생이 집에 들어오게 된 건 2년 뒤 제 나이 33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엔 아주 큰 불행이 닥쳤어요. 날이 갈수록 당뇨가 심해지던 아빠가 합병증으로 그만 당뇨발이라는 병을 얻은 겁니다. 아빠는 결국 왼쪽 다리를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 의족을 차게 되셨죠. 그리고 아빠가 퇴원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글쎄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2년 전 아빠와 싸우고 집을 나간 후 처음 보는 동생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어진 동생의 행동에 우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무릎을 털썩 꿇지 뭐예요? 아빠, 저번 달에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 다리 얘기. 근데 그땐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못 찾아왔어요.
염치가 없어서요. 아빠, 엄마한테 아빠 소식 듣고 저 정말로 마음 고쳐 먹었어요.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대로 된 일자리라도 구하고 나서 집에 찾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나 걸렸어요. 아빠, 저 작지만 제대로 된 공장에 취직했어요. 저 이제라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 아빠 속도 안 썩이고 경찰서 근처엔 얼씬도 않게끔요. 저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이제라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저 한 번만 믿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동생의 말을 들은 엄마는 감정이 벅차올랐는지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동생을 미심쩍은 눈빛으로 바라보셨고요. 정말이냐? 네가 정말로 정신을 차렸다고? 네, 정말이에요. 제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땐 정말 호적에서 파버리셔도 괜찮아요. 지켜봐 주세요, 아빠. 아빠는 그런 동생을 한 번만 믿고 다시 받아주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동생을 믿지 못하겠더군요. 31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뀐단 말입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당신들 뜻대로 아들을 다시 받아주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도 없었죠.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저는 3개월 뒤 결혼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아빠 대신 건물 청소 일을 구하셨어요. 평생 주부로만 살아오셨던 터라 엄마를 받아주겠다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일을 구한 날 오히려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난 요새 이 정도면 행복하다고 말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듣기는 성실히 제 할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지. 나도 적은 돈이나마 벌게 되어 당장 먹고 살 걱정은 덜었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게다가 듣기 걔가 글쎄 저번 달부터는 생활비라면서 자기 월급의 절반을 집에 뚝뚝 떼어다가 준다. 걔가 정말 정신을 차리려나 봐. 그렇게 이제 집에 신경을 좀 끄고 남편과 둘이서 잘 살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친정일에 한숨 돌렸더니 이젠 시댁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당시 남편은 대기업 대리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저보다 더 친아들처럼 살갑게 굴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무척이나 아끼셨죠. 시댁은 가난했던 저희 집과는 반대로 꽤 부유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시부는 자신의 사업체를 작게 운영하고 계셨고 시모는 경기도에서 2층 건물에 200평짜리 한우 식당을 운영하셨죠. 시부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새로운 저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결혼 전엔 그냥 좀 까칠한 분이구나 싶었는데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예, 너희 집이 좀 어렵다면서? 바깥 사돈은 다리 한쪽이 없고 안 사돈은 청소일 하신다고? 사돈 총각은 전과자고. 네, 그런데요. 시모의 말이 사실인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렇게 적나라하게 들으니 그동안 잊고 있던 제 안의 방어 기제가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아주 날선 목소리로 되물었죠. 시모는 그런 제 말투에 눈썹을 치켜 올리더군요. 너 지금 인상 쓰는 거냐? 어른들 대하는 태도가 왜 이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이 맞긴 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데요? 저 또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제 말투에 놀라 일단 시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휴,
그럼 집에 생활비나 뭐 그런 거 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간호사 월급이 그렇게 박봉이라는데 설마 내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너희 친정에 다 갖다 바치는 건 아니지? 네 친정 사정이야 딱하다만 난 내 아들이 그런 결혼 생활 하는 꼴을 못 본다. 엄마, 무슨 말씀이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야 누군들 다르겠냐만 그래도 너무 직설적인 말 아닙니까? 저는 무례하게 느껴지는 시모의 말에 차마 고운 말투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 또한 시모의 말에 놀랐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곤 시모를 똑바로 보고 조곤조곤 대답했죠. 어머님, 제 월급 박봉 아니고요. 저 나름 큰 병원에서 일해서 웬만한 직장인만큼은 벌어요. 그리고 제 친정에 돈 버는 사람 둘이나 있어서 제가 따로 돈 드릴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레 아드님 걱정은 마세요. 뭐야? 너 어째 말에 가시가 있다? 아, 거참, 그만해. 당신 밥상머리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먼저 말을 함부로 했구먼. 세아가 미안하다. 네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시키더니 노망이 났나 보다. 그래, 그만해 엄마.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 시부와 남편이 합심해서 시모에게 쓴소리를 하자 시모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곤 남은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뚱한 것이 아, 내 결혼 생활이 앞으로 순탄하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더군요. 전날 이후 저는 시모에게 완전히 찍힌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만 봤다 하면 아주 못마땅한 표정부터 지었어요. 저도 원래 성격 같아선 그런 시모를 그대로 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워낙 친정에 잘했던 터라 저도 남편을 위해 시모와의 관계 회복을 해보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죠. 어머님, 저예요. 네가 웬일이니? 먼저 전화를 다 하고. 그냥 어머님 저녁은 드시고 일하시나 해서요. 가게가 바빠서 많이 힘드시죠? 너 지금 놀리냐? 가뜩이나 요새 집밥 금지인가 그것 때문에 손님 없어서 죽겠는데 바쁘긴 뭐가 바빠? 그리고 가게가 이 꼴인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니? 어? 아니 저는 그냥 하긴 남의 건물 청소나는 엄마 아래서 자랐으니 네가 장사에 대해 뭘 알겠니? 아 됐다. 갑자기 전화해서 괜히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고 있어. 끊어라. 어머님, 밖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 내일 오픈데 같이 쇼핑이라도 하러 가실래요? 어머님 아울렛 구경 좋아하신다고 남편이 그러던데요. 쇼핑? 너 참 돈 많은가 보다. 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그리고 아울렛 가도 명품은 죄다 비싸. 간호사 월급으로 그런 걸 어떻게 사니? 설마 너 내 아들이 벌어온 돈 밖에다 펑펑 쓰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아유, 아니요. 그냥 어머님 요즘 장사 안 돼서 답답해 하시니까 기분 전환 좀 시켜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같이 구경도 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려고요. 필요 없다. 그 돈 아껴서 내 아들 고기나 한 점 더 구워줘라. 저번에 내가 택배 보낸 한우 받았지? 그것도 네 친정에 퍼다 나르지 말고 내 아들 먹여라. 알았어?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결국 시모와의 관계를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저 최대한 시모와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디 시댁을 마주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마주칠 때마다 시모는 제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뭐라고 할 시부나
남편이 없을 때만 딱 골라서 말이에요. 동태전 모양이 이게 뭐니? 안 싸더니 평생 주부였다더니 딸 자식한테 이런 거 하나 안 가르치고 뭐 하셨대? 저는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취직하고서는 일하느라 바빴고요. 고작 자식 공부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간호사야? 수준하고는. 너 어디 가서 공부 잘했다는 말 하고 다니지 마라. 내가 다 창피해. 간호사가 어때서요? 어머님, 간호사 나름대로 공부 정말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저번부터 왜 자꾸 제 직업을 무시하세요? 간호사가 그래봤자 의사 꼬봉이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꼰세 봐라.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니? 매번 시모와의 대화가 이런 식이니 명절이든 집안 행사든 간에 시댁 자체만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더군요. 그래서 전 결국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행사에 점점 참여하지 않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게 대충 상황을 들은 남편도 왜 제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자기가 저한테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하곤 제가 시댁에 가지 않게끔 미리 커버를 쳐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일 핑계로 시댁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에 성공해 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일을 다니고 싶었지만 나이가 이른 나이는 아니었던지라 아기를 위해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임신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참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던 시기였어요. 그날도 아침을 대충 때우고 또 쏟아지는 잠에 낮잠을 청하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뭐야, 너 자니? 이 시간에?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잠이 확 깨더군요. 아, 어머님, 요새 제가 잠이 늘어서요. 임신하면 잠이 많아진다더니 진짠가 봐요. 어쩐 일이세요? 아휴,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제 남편은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집에서 오전부터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고. 그건 그렇고 너 내 가게로 좀 와야겠다. 네? 지금요? 무슨 일이신데요? 시애미가 오라면 잔말 말고 올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아무렴 내가 아무 일도 없이 너를 부를까? 얼른 옷 갈아입고 튀어와.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다고 일이 있다니까 오라는데 하필 낮잠을 자고 있어서 안 갈 핑계도 없어 저는 하는 수 없이 2시간 거리 시모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귀여우냐? 굼 떠가지고. 임신 전에도 바쁘다고 얼굴 한번 안 뵈더니 오랜만이다. 너희 병원 간호사 일은 죄다 네가 했나 보지? 아, 죄송해요. 근데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거의 반년 만에 얼굴을 본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기분에 빨리 본론만 보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시모의 행동은 제게 굉장한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었어요. 자, 이거 해라. 퉁명스러운 말과 함께 시모가 제게 툭 던진 건 다름 아닌 밀걸레였습니다. 그것도 손에서 손으로 건네준 것도 아니라 밀걸레 자루가 바닥으로 탁 소리를 내며 떨어지더군요. 저는 너무 불쾌하고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닦으라고. 오픈 2시간 전이니까 깨끗하게 빡빡 닦어라. 지금 저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 그
그러면 안 되니? 이제 일도 쉬는 마당에 시애미 가게 와서 걸레질 하나 못 해줘?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방구 없이 사람을 그 먼 거리에서 부르시더니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한테 대뜸 보자마자 걸레를 던지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저와 시모의 언쟁에 오픈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를 쳐다보더군요. 이게 바로 집안 망신이지 뭡니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기분이 나빠지네요. 제가 무슨 하인도 아니고 몸종도 아니고 도대체 왜 며느리란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로 제 뚜껑을 열리게 한 건 뒤에 이어진 시모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에휴, 야, 너는 네 애미 안 닮았다. 네 엄마는 얼마 전에 와서 3만 원 준다니까 좋다고 걸레질 하던데. 제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랍니까?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방금 시모의 입에서 나온 사람이 정말 제가 들은 사람이 맞는지 믿기지가 않아서요. 저는 얼른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제 눈을 피해 고개를 돌리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시모의 말이 허언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얗게 질린 제 얼굴에 시모는 이겼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드디어 제게 한 방 먹였다는 듯 승리의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좀 있어 보세요. 저 전화 좀 하게. 저는 황급히 가게 문을 빠져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을 하다 쉬는 시간이었는지 엄마는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시어머니 식당에서 청소했었어? 몇 번이나? 몇 번 안 갔어. 한 3번이었나? 엄마가 여길 와서 청소를 왜 해? 청소만 했어? 엄마는 다짜고짜 꺼낸 제 용건에 무척이나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얼버무리려고 하셨거든요. 아니 뭐 설거지도 좀 하고 근데 엄마 그냥 해준 거 아니고 사부인이 불경기 때문에 인건비 아끼려고 직원 수를 줄였다지 뭐니. 그래서 청소에 내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일당도 줬어. 엄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일당도 고작 3만 원 받았다며. 그걸 그냥 던져버리고 말지. 그걸 또 뭐하러 받아갔어? 나도 몰랐지. 봉투에 담아서 줬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얼마가 들었는지 세어보니 나도 열어보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좀 놀라긴 했다만 진짜 속상하게. 다신 그러지 마. 도대체 엄마가 여길 왜 와?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고. 너랑 사부인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괜히 또 싸울까 봐 그랬지. 엄만 괜찮어. 일도 별로 안 힘들었고 그냥 다 너 생각해서 우리 딸 잘 봐주십사 하고 도와준 거야. 왜 내가 엄마를 남의 가게 청소까지 시켜가면서 시댁에 잘 보여야 하는 건데. 진짜 끊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평생 동생 때문에 남에게 허리를 숙이던 엄마는 이제 다 큰 딸 자식 때문에 사돈 식당에까지 와서 또 허리 숙여 밀걸레질을 했던 겁니다. 바보같이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이죠. 너무 속상하고 분한 마음에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닦아내며 저는 다시 가게 한 시모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를 3번이나 불러서 걸레질도 모자라 설거지까지 시키셨어요?
고작 봉투에 3만 원 담아서요? 예, 사돈 좋다는 게 뭐니? 그리고 나 너희 엄마 공짜로 안 부려먹었다. 땅을 파봐라. 3만 원이 나오나. 난 청소 잘하고 집안일 잘하는 너희 엄마 도움 받아서 좋고, 너희 엄마는 쉬는 날 돈 벌어서 좋고, 뭐가 문제야? 너희 집 예전에 하도 사돈 총각 합의금 물어주느라 돈도 없다며. 시모는 비열한 웃음을 실실 흘리며 제게 말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 꽤나 고소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약 올리기 위해 저희 엄마까지 끌어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시모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싸늘하게 말했죠. 여기 10만 원이요. 저희 엄마한텐 총 3번 불렀으니 9만 원 주셨죠? 저는 1만 원 더 얹어드릴게요. 저랑 같이 이제 제 친정으로 가요.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다가 돈을 던져? 그리고 내가 네 친정은 왜 가? 왜 가기는요? 제가 돈 드렸잖아요. 요새 저희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잘 됐네요. 가서 청소랑 설거지 좀 하세요. 시모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미쳤니? 내가? 싫어 얘. 내가 왜? 왜요? 저희 엄마는 되고 어머님은 안 돼요? 너희 엄마는 청소가 일이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시켰지.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짓을 하고 있어? 넌 어른도 없니? 어른도 어른다워야 대접을 하죠. 저 지금 굉장히 현타가 오네요. 당신 같은 사람을 어머님이라고 여태 부르고 대우해줬다니. 제 친정에서 일하기 싫으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저는 시모를 한번 노려보고 그대로 몸을 돌려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에이씨, 엄마야. 분에 못 이겨 가게업 정수기를 발로 한번 뻥 차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남편과 시부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전부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할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는 무척이나 당황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집에서 간단한 짐을 싸 친정으로 갔어요. 그땐 이미 해가 저물어 엄마와 동생 모두 퇴근하고 집에 와 있더군요. 엄마, 깜짝이야. 아니, 너 왜 왔어? 그 집은 다 뭐야?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내가 못 살아.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자 소리에 놀란 아빠 동생이 방에서 허둥지둥 나오더라고요. 저는 엉엉 울면서 그날뿐이 아닌 그동안 시모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부 들은 아빠와 동생은 잔뜩 화가 나 씩씩대더군요. 뭐 그런 쌍놈의 집안이 다 있어. 있어 봐라. 그러더니 아빠는 이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기도 전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장모님, 접니다. 안서방이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아빠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셨죠. 내 안 그래도 자네한테 전화 걸던 참이네. 자네, 내 딸이 자네 모친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동안 대체 뭘 했나? 자네 모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뭔데 저 목석 같은 애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까지 하냔 말이야. 내가 평소에 자네를 예뻐라 했어도 내 딸 눈에 눈물 맺히게 하는 건 다른 문제지. 어디 입 있으면 말이나 해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람한테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우선 여기로 달려왔어요. 저희 엄마가 장모님께
그런 행동까지 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님,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고 흐느끼더군요. 남편 또한 자기 엄마의 행동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어요. 아빠는 이마를 짚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곤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두야. 내가 몸이 병신이 되니까 이제 사돈댁에서까지 우리 집안을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여보,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바보같이 사부인 식당에 넙죽 불려가 일을 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휴. 엄마는 다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셨고 아빠는 한숨을 쉬며 그런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그냥 제 자신이 밉더군요. 괜히 딸 자식 때문에 부모님들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저 우선 집으로 돌아갈게요. 뭐? 괜찮겠어? 네,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일일이 다 이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던 탓도 있고 이 사람도 자기가 아는 한에서 저한테 최선을 다해왔고요. 비 맞은 강아지 마냥 저렇게 처량하게 우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저 사람은 무슨 죄겠어요. 우선 집에 돌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미안한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신도 그만 일어나. 가서 얘기해. 아빠는 제 말에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곤 남편에게 엄히 말했습니다. 안서방 자네, 내가 현주 뱃속의 애 때문에 봐주는 줄 알아. 세상 천지 사돈한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나부터 먼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알았어? 그리고 저는 현관을 나서기 전 아직도 울고 있는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엄마가 정말로 날 위해주는 일은 엄마가 더 이상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엄마 인생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주는 거야. 알았지? 이제 그만 울고, 다신 이러지 마. 알겠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2번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싹싹 비는 남편에게 저는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제 말을 듣겠다며 고개를 주워겼고요. 당신, 나 이제 어머님이 나랑 우리 엄마한테 싹싹 빌기 전까진 2번 다시 어머님 안 봐. 당신 집안 행사나 명절? 이제 나한테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바랄 거면 지금 당장 그냥 나랑 이혼해. 아니야 여보. 엄마가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걸 바랄 수 있겠어. 약속할게. 각서라도 쓸게. 그거 좋은 생각이네. 당장 쓰고 거기에 날인까지 해.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는 순간 당신 명의로 된 이 집 위자료로 다 나한테 넘긴다는 말도 추가로 적고. 남편은 당장에 종이 한 장을 가져와 제가 말한 대로 적고는 사인까지 한 후에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치를 살피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꽤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처가에 가기 전에 엄마 가게에 먼저 갔다 왔어.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이미 가서 잔뜩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 아버님이? 당장 장모님께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과한 증거라도 가져오라고. 안 그러면 엄마한테 당장 가게 접을 생각하라고 엄포를 놓으셨어. 그 가게 아버지가 엄마한테 차려줬던 거거든.
시부는 시모의 가게로 가서 엄청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모가 싫다고 버티자 다음 날 시부는 정말로 시모의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모가 울며 불며 남편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아이고, 명희라. 네 아버지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아, 글쎄 네 아버지가 진짜로 직원들한테 휴가비까지 주면서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쉰다는 글을 아예 가게 앞에 떡하니 내걸었어. 아무리 자기 돈으로 내 가게 차려줬다 해도 그렇지. 내 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제멋대로 굴 수가 있니? 그때 남편이 시모에게 했던 말이 나름대로 꽤 통쾌했어요. 남편은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한숨을 쉬며 시모에게 대꾸하더군요. 엄마, 그럼 엄마가 장모님 청소일 한다고 무시하면서 고작 3만 원 쥐어드리고 불러다 부려먹은 건? 그건 장모님이 하는 일 무시한 거 아니야? 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그렇게 노발대발할 시간에 얼른 장모님께 가서 사과드려. 흥, 내가 미쳤니? 아니 그럼 남의 건물 청소나 해주는 사람하고 직원들 열어두고 이렇게 큰 가게 운영하는 사람하고 같아? 수준 떨어지는 집에 가서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 아, 사돈 형편에 맞게 일당 주고 일 좀 시켜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턴 5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뭐 이래야 하냐? 엄마, 우린 뭐 처음부터 잘 살았어?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고 정말 창피하게 왜 이래?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양말에 구멍이 나도 꾸역꾸역 몇 번이나 기워서 신고 다니고 전화세도 못 내서 집 전화도 끊기고 했었잖아. 나중에 운 좋게 아빠 사업이 좀 피면서 우리도 힘들게 형편이 좋아진 건데 왜 그렇게 우리 어려웠을 때 생각 못하고 처가댁을 무시하는 거야? 게다가 어제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엄마 가게도 맨날 적자라며 당장 문 닫는 게 덜 손해일 정도로.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엄마 노년에 심심하지 말라고 가게 안 팔고 두신 거라는데 그럼 적게나마 꼬박꼬박 돈 벌어오시는 장모님이 엄마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뭐야? 너도 지금 내 가게 장사 좀 안 된다고 나 무시하냐? 지금 시국이니까 죄다 불경기야. 근데 어디다 대고 돈 좀 못 번다고 사람을 무시해? 어? 시모의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저한테까지 소리가 다 들렸는데 정말 기가 차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한마디 했죠. 어머님, 돈 좀 못 번다고 사람 먼저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뭐 어찌됐든 저희 엄마한테 사과 안 하시면 어머님이 그렇게 자부심 느끼던 식당 문 정말 닫겠네요. 백수 되시겠어요. 저번에 제가 10만 원 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 친정 와서 청소 설거지 하실 생각 있으면 연락하세요. 아셨죠? 백수한테 3일에 1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땅을 한번 파보세요. 그 돈이 나오나. 그럼 연락 주세요. 끊을게요. 저는 입을 삐죽거리며 남편에게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남편은 잔뜩 기가 죽어 제 눈치를 보는데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모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시부께 전화가 오더군요. 예, 아버님. 예, 며느라. 몸은 좀 어떠니? 그날 많이 놀랐지? 내 차마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염치도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괜찮아요. 아버님 잘못도 아닌데요, 뭘. 아니다. 다 집안 관리를 잘못한 내 잘못이다. 며느리 너 지금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좀 와다오. 지금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와 보면 안다.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목도한 광경은 정말 예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시댁 거실엔 잔뜩 화난 표정의 시부와 기가 죽은 시모, 그리고 바로 저희 엄마께서 소파에 둘러앉아 계신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어, 우리 며느리 왔니? 너도 거기 앉거라. 사부인 내가 좀 모시고 왔다. 당신 뭐해? 얼른 사부인 앞에 가서 무릎 꿇어. 시부가 윽박지르자 시모는 잔뜩 울상을 하고 시부에게 묻더군요. 진짜 꿇어야 돼? 꿇어! 시부의 단호한 표정에 시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자 시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놀라셨죠? 이 사람이 제가 사부인께 가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드리라고 가게 문까지 걸어 잠갔는데도 안 가길래 아예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화들짝 놀라서 사부인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시부의 행동에 엄마와 저는 정말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시부는 시모 바로 옆으로 가 자신도 엄마 앞에 무릎을 펄썩 꿇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부인, 지금 이렇게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사과를 받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굴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정이 떨어져서 이 사람 아예 내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 옆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버텨주며 아들놈까지 잘 키워준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부인,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 사람 만들어 놓겠습니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겪지 않아도 될 이런 모진 일을 겪게 해서. 하지만 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명일이 걔가 제 엄마 잘못 만나서 그렇지 너한테는 참 잘했잖아. 이 시애비가 이렇게 부탁하마. 시부가 무릎까지 꿇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이 일의 최대 피해자는 저희 엄마인데요. 저는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착한 엄마는 도리어 자신이 더 미안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모를 채근했습니다. 당신, 얼른 제대로 사과드려. 무릎만 꿇으면 끝이야?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다 이야기해. 시부의 말에 결국 시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약이 좀 올라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사건건 하는 말마다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니 자꾸 약이 올라서요. 남편하고 아들은 죄다 며느리 편만 들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 좀 꺾어 놓으려고요. 제가 자기 일엔 눈 하나 꿈쩍 안 하니까요. 그래도 사부인한테까지 그렇게 유치하게 굴었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치 국어책을 암기하듯 줄줄 내뱉는 것이 미리 준비한 말 같더군요. 솔직히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엄마는 시부와 시모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사부인. 오히려 제가 민망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부인, 앞으로 제 딸은 보다 더 귀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에게
더는 함부로 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또 제 딸에게 못되게 하시면 그땐 제가 나서서 먼저 제 딸 이혼시킬 겁니다. 아셨지요? 저희 딸이 조금 앙칼진 면이 있긴 해도 속은 참 따뜻한 애입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처음 듣는 엄마의 단호한 말에 제 눈에 그만 눈물이 고이지 뭡니까? 그 마음 여린 엄마가 자식인 저를 위해서 저런 말씀까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참 놀라고 뭉클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저 둘 사이의 피곤한 신경전은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이후 시모는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었고 제게 살갑게 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시비는 걸지 않았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또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저는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벌써 돌잔치를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으니 시간이 참 빠르죠. 제 동생은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고 친정에서 살고 있어요. 한동안 결혼하지 않고 오래 저질러온 불효를 부모님 곁에서 갚고 싶다며 말이죠. 제 남편은 얼마 전 과장으로 드디어 승진을 했고 저는 내년쯤 다시 복직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청소부 주임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엄마의 주임 승진 축하 파티를 다름 아닌 시모의 가게에서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사부인, 어서 오세요. 승진 축하드려요. 청소일에도 직급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대단하십니다. 진심이에요. 이리로 와서 어여 앉으세요. 고기는 특별히 오늘 들어온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걸로 빼뒀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오늘은 제가 사는 겁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고마워요. 가게 일로도 힘드실 텐데 이런 것까지. 아닙니다. 이따가 고기 나오면 제가 직접 구워드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남편도 일 끝나고 곧 여기로 온다고 했으니 양가 식구 다 같이 술이나 한 잔 자시면 되겠네요. 놀랍게도 친정엄마의 소식을 들은 시모가 자기가 대접할 테니 가족들을 자신의 가게로 초대하라고 제게 먼저 연락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시모는 자리가 파할 때까지 모든 고기들을 자기 손으로 전부 구워주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저는 시모가 다 하게 그냥 내버려 두자고 말했습니다. 저게 나름 시모의 사과 방식인 것 같아서요. 시모는 손주가 태어난 이후 조금씩 달라졌어요. 손주가 태어나니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를 못 보게 될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된 저를 조금이나마 배려해주기 시작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뭐 시간이 흐를수록 시모와 제 사이의 앙금도 조금씩은 무뎌지지 않을까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모는 변한 게 아니라 변한 척을 하는 거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단번에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시모처럼 나이가 들어 성격이 굳어진 분께서요. 시모가 또 한 번 제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더 이상 시모의 며느리가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번은 실수라지만 두 번은 고이니까요. 하지만 전 정말로 시모가 변하기 시작한 거면 참 좋겠네요. 저는 양가 집안 모두 더 이상의 불화 없이 화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우리 아들이 시모의 변화를 더 도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시모의 아주 못됐던 과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저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동생과 시모를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찌 될 줄 모르니 변화하려는 사람에게 기회 한 번쯤은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주변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보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쯤 줘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죠. 제 동생과 시모처럼 변화를 시작할지도요. 그럼 제 사연이 어느 분들에겐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억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